레나는 여느 학생들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어깨에 맨 낡은 백팩은 덩치에 비해 커 보였고 그 안에는 그녀의 소중한 작은 세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 없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는 듯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먼지와 낡은 책 냄새, 그리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섞인 학교 특유의 냄새였다. 그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과 함께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레나는 흑인 소녀였다. 갈색 피부와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은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언제나 아래를 향해 있었고 몸짓은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 노력하는 듯했다. 다른 학생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거나 혹은 아예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갔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레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고립되어 갔다. 밤이 되면 그녀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다. 레나는 학교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았다. 넓지 않은 원룸에는 꼭 필요한 가구들만이 놓여 있었다. 저녁 식사는 늘 혼자였다.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그녀의 단출한 식단이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움직이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워하며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고요히 식사를 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 똑딱 울리며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은 자주 창밖을 향했지만 그 시선은 특정 풍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멀리 떨어진 고향이나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듯 허공을 헤매는 듯했다. 그녀의 식사는 언제나 고독으로 채워졌다. 레나의 손에는 항상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수업 시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혹은 방과 후 혼자 남겨진 시간에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평범한 풍경이나 인물이 아닌 기하학적인 문양, 고대 신화에 나올 법한 동물 형상,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징들이 가득했다. 때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해서 고등학생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림 속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미묘한 아름다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풍부한 내면 세계와 함께 그녀가 숨기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암시하는 작은 단서였다. 어느 비 오는 학용길이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다. 레나는 우산이 없었다. 그녀는 백팩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빗속을 뚫고 걷고 있었다. 그때 길모퉁이의 쓰레기 더미 옆에서 작고 가녀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낑낑 레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빗물에 흠뻑 젖은 작은 박스 안에는 털이 축축하게 젖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한쪽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 있었고 온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마도 버려진 모양이었다. 레나의 얼굴에 순간적인 망설임이 스쳤다. 그녀 자신도 당장 비를 피할 곳을 찾기 바빴고 매일의 삶이 불안정한 고등학생이었다. 하지만 강아지의 두려움에 찬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보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백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바람막이 점퍼를 벗었다. 그리고 그 점퍼로 강아지의 축축한 몸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내 레나의 온기 가득한 손길에 안심하는 듯했다. 레나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빗속을 다시 걸었다. 그녀의 몸은 빗물에 흠뻑 젖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다. 아파트에 도착한 레나는 강아지를 깨끗이 씻기고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용돈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세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학교에 가기 전 가까운 동물병원에 들러 강아지의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주고 약을 샀다. 그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강아지는 그녀의 손길에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레나는 강아지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별이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유일한 가족이자 그녀의 고독한 삶에 찾아온 작은 빛이 되었다. 레나의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품격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레나의 목에는 항상 검은색 옵시디언 흑요석으로 만든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질감의 돌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 목걸이는 그녀의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 미묘한 위화감을 자아냈다. 가끔씩 그녀가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나약함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날카롭고 차갑게 빛났다. 마치 그 목걸이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또 다른 자아를 일깨우는 듯했다.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레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흑인 남성이 단정하고 위험 있는 군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계급장과 낯선 모양의 훈장이 달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강인하고 지혜로워 보였다. 그리고 사진 옆에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회사 이름이나 직책은 적혀 있지 않고 오직 전화번호와 함께 Keep in touch, 연락하며 지내자라는 짧은 문구만이 인쇄되어 있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어린 레나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레나의 평범한 학생 생활 뒤에 숨겨진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배경을 암시하며 독자들에게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녀의 그림자 같은 삶은 사실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레나 김레나의 그림자 같은 삶은 대원고등학교 다 유엔가오 덩쉐쇼의 밝은 햇살 아래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폭풍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수요일 오후, 체육 시간이었다. 푸른 하늘 아래 운동장에서는 활기찬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레나는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트랙에 섰다. 그녀는 달리기에 자신이 없었다. 한국에 온 이후로 제대로 된 체력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야, 김레나 너 달릴 수는 있냐? 군뱅이처럼 기어다니는 거 아니야. 뒤에서 들려오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레나는 고개를 돌렸다. 박진우와 그의 패거리가 비웃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대원고등학교의 악명 높은 일진 무리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돈과 권력을 배경 삼아 학교에서 제왕처럼 군림했다. 그의 오만함과 잔인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감히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그의 여자친구인 한유진이 붙어 다녔다.
유진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만큼이나 오만하고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진우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며 함께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레나는 진우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우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어이, 못 들었어. 너 때문에 우리 반 체육 점수 깎이면 어떡할래? 아, 하기사. 너희 나라에서는 달리기 같은 거 안 시키나? 진우의 목소리에는 인종차별적인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의 패거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레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체육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고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레나는 최선을 다해 뛰었다. 그녀의 다리는 아팠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걸었다. 퍽 레나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과 손바닥이 세게 쓸렸고 발목에서는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레나는 신음하며 쓰러진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었다. 야, 김레나 제대로 넘어지네. 쟤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깔깔깔. 진우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박혔다. 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레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레나가 넘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비웃었다. 유진 역시 싸늘한 눈으로 레나를 보며 진우와 함께 비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레나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레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진우의 오만한 눈빛과 유진의 싸늘한 비웃음이 그녀의 시야에 가득 찼다.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체육 선생님이 달려와 레나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발목은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양호실로 옮겨진 레나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하나?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칠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흐느낌조차 내지 않으려 했다. 그날 밤 레나는 아파트 침대에 앉아 발목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었다.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내면의 혼란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할까? 오랜 시간 숨겨왔던 그녀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녀의 눈앞에는 진우의 비웃는 얼굴이 그리고 유진의 냉담한 시선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검은색 옵시디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레나, 절대 불의에 굴복하지 마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란다. 아버지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들. 아버지가 그녀에게 무술을 가르치던 모습. 복잡한 도형이 그려진 그림을 보며 설명하던 모습.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고 꼿꼿했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 기억들은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어떤 본능과 용기를 일깨웠다. 레나는 침대 옆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명함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강인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레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는 늘 그녀에게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레나는 부어오른 발목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일찍 학교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약하고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걷는 동안 교무실 앞에 붙어 있는 교내 웅변대회 포스터를 발견했다.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 주제를 읽는 순간 레나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이거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교무실로 들어가 웅변대회 참가 신청서를 받아들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숨어 지낼 수 없었다. 진우와 같은 이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맞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했다.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 통증을 무시했다. 오히려 그 통증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되찾고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는 첫걸음이 될 터였다. 학교 복도에 비치던 아침 햇살은 이제 레나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는 듯했다. 대원고등학교 다유엔가오등 죄샤오의 도서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오래된 책 냄새와 희미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고 간간히 책장 넘기는 소리나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레나 김레나는 창가에 앉아 영어 원서를 읽고 있었다. 발목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웅변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녀는 더욱 독서와 공부에 몰두하며 자신의 내면을 다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도서관의 고요를 깨는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와 그의 패거리들이 당당하게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도서관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큰 소리로 떠들었고 주위 학생들은 모두 그들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다. 진우는 레나를 발견하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다. 그의 옆에는 한유진이 팔짱을 끼고 서서 레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이, 김레나, 또 책 속에 파묻혀 있냐? 책 좀 읽는다고 천박한 피가 고상해지지는 않지. 너 같은 애가 이런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진우는 레나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와 일부러 어깨로 그녀의 의자를 툭 쳤다. 레나의 책들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졌다. 레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책을 주었다. 진우는 그런 레나의 행동을 비웃으며 한 발 더 다가섰다. 야, 뭘 그렇게 조용히 주워? 네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냐? 내 말 안 들려. 그는 레나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찰나의 순간, 레나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이 자신의 머리에 닿기도 전에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게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진우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레나는 쏟아진 책들을 재빨리 품에 안고 몸을 낮춰 진우의 다리 사이를 스치듯 지나갔다. 진우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레나의 움직임에 당황했고 허우적거리다 결국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쿵소리와 함께 진우는 바닥에 보기 좋게
철퍼덕 주저앉았다. 그의 패거리들은 놀라서 벙찐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진우는 벌개진 얼굴로 바닥에서 일어섰다. 이 빌어먹을 년이 감히 너 죽고 싶어.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다시 렌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레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 안았던 책들을 내려놓고 똑바로 진우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냉기와 함께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왜 네가 나를 괴롭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더 강렬하게 진우의 귓가에 박혔다. 진우는 레나의 눈빛에 압도당했다. 그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고 그의 입은 굳게 다물렸다. 레나는 차가운 눈으로 진우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천천히 자신의 책들을 주워들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연약한 나비의 날갯짓 같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난 파장은 거대한 태풍의 서곡이었다. 이 모든 광경은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던 이지훈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지훈은 레나와 같은 반 학생이었고 그녀가 진우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심한 성격 탓에 감히 나서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레나를 응원했다. 그는 레나의 갑작스러운 방역에 충격을 받았다. 레나가 저런 아이였나, 저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진우를 피하다니. 지훈의 눈빛은 놀라움과 함께 렌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레나의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한유진 역시 레나의 방역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진우가 그렇게 쉽게 제압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유진은 얼굴을 찡그렸다. 뭐야? 저 촌스러운 애가 뭘 믿고 저렇게 설치는 거야. 재수없어. 그녀는 진우가 레나에게 당한 것이 수치스러워 더욱 그녀를 증오했다. 마침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왔고 진우와 그의 패거리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는 척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돌아갔다. 선생님은 진우가 넘어진 것을 보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레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진우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감히 그 까만 년이 날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반드시 이 학교에서 쫓아내고 말 거야.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패거리들을 모아 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김레나 쟤 완전 문제아야. 지가 먼저 박진우 때리려다 넘어진 거야. 완전 미친년 아니냐. 그는 레나가 폭력적인 학생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그녀를 더욱 고립시키려 했다. 유진 역시 이 소문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녀는 레나를 더러운 피가 흐르는 주제에 건방지다고 비난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레나를 멀리하라고 부추겼다. 그러나 지훈은 진우의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그는 도서관에서 레나가 어떻게 진우의 공격을 피했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는 레나가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였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레나가 품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능력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몰래 레나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스케치북에 그리는 복잡한 문양들, 가끔씩 목걸이를 만질 때 달라지는 눈빛. 지훈은 레나의 진짜 모습을 파헤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레나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레나는 진우가 퍼뜨리는 소문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절망하거나 숨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강인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비열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다. 아버지의 사진 속 강인한 눈빛이 그녀를 응원하는 듯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웅변대회는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진우의 거짓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할 터였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웅변대회 당일 대원고등학교 다웬거 동쉐죠.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있었지만 김레나에게는 그 조명이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심호흡을 했다. 이곳은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박진우와 그의 패거리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았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환호하고 웃었지만 렌에게는 언제나 차갑고 낯선 곳이었다. 이제 그녀는 이 무대 위에서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이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웅변대회 주제는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였다. 박진우는 예상대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연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했으며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저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질서를 해치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다양성은 오히려 배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의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의 시선은 의도적으로 레나가 앉아있는 좌석 쪽을 향했다. 그의 말에는 교묘하게 레나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무질서, 공동체의 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레나를 간접적으로 공격했고 듣는 이들은 그의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고 웅성거렸다. 진우는 연설, 중간중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강당을 훑어봤다. 그의 눈은 렌에게 닿았고 그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갔다. 레나는 무대 뒤에서 진우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진우의 교활한 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 당했던 괴롭힘과 모욕이 스쳐 지나갔다. 발목의 통증이 다시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친구도 가족도 그녀를 지켜줄 수 없는 곳이었다. 이지훈은 관객석에 앉아 레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레나가 밤늦게까지 웅변 대회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는 레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고 있었기에 진우의 비열한 공격에 분노를 느꼈다. 지우는 레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나서기에는 용기가 부족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레나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지훈의 시선은 간절했지만 레나는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 앞에 놓인 난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시간은 무섭도록 빠르게 흘렀다. 진우의 연설이 끝나고 다음 발표자의 이름이 불렸다. 바로 레나의 차례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목에 걸린 옵시디언 목걸이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주머니 속 아버지의 사진과 명함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레나, 절대 굴복하지 마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의 귓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 목소리에서 용기를 얻었다. 레나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제가 김레나 아니야. 걔가 웅변대회에 나온다고 박진우한테 찍혔던 애라던데. 제가 뭘 말하겠어. 부정적인 시선과 비웃음이 그녀를 향했다. 한유진은 진우와 함께 레나를 비웃으며 속삭였다. 봐, 쟤 벌써 얼어붙은 거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저런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무대 위에는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췄다. 그녀는 그 빛 아래 홀로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나무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연설문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연설문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사회자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 이제 레나에게 남은 시간은 단 5분이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했다. 그녀는 침묵했다. 고요한 침묵이 강당을 가득 채웠고 학생들은 그녀의 침묵에 더욱 의아해했다. 진우는 비웃으며 레나의 침묵을 조롱하려 했다. 바로 그때 레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이내 강당 전체를 울리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변해갔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끝나고 이제 그녀의 진정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절벽 끝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대원고등학교 다유행고동 객교. 강당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박진우의 오만한 연설이 끝나고 김레나가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거대한 조명 아래 더욱 왜소해 보였고 그녀를 향한 수많은 시선들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한유진은 진우와 함께 레나를 비웃으며 속삭였다. 제발 얼어붙은 거 봐. 아무 말도 못할걸.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레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강당 전체를 울리는 힘 있는 목소리로 변해갔다. 그녀는 준비된 연설문을 읽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9살 때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레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저는 제가 살던 따뜻한 나라를 떠나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피부색도, 머리카락도, 말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때론 차가웠고 때론 호기심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선 속에서 저는 언제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진우는 레나의 의외의 시작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으려 했다. 그러나 레나는 그의 비웃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제가 가진 다름이 죄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머리카락이 곱슬이라는 이유로 놀림당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과 꿈이 무시당하고 저는 투명인간처럼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레나의 목소리는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절규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마치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객관적이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다름은 죄가 아닙니다. 다름은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름은 세상의 아름다움이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그녀는 연단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진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모욕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진우는 레나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레나의 이야기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레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제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무질서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고 말합니다. 레나는 진우가 아까 연설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을 그대로 되받아쳤다. 하지만 과연 누가 무질서하고 누가 공동체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질서이자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레나의 목소리는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당 안의 모든 학생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사들,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설을 경청했다. 지훈 이지훈은 레나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유진의 얼굴에서는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진우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감히 나를 모욕해. 이 더러운. 그는 레나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그 순간 레나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옵시디언 목걸이를 조용히 풀었다. 차가운 검은색 돌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연단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강당 전체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저는 김레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녀는 연단 위의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위험 있는 군복을 입은 흑인 남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이 명함은 제 아버지의 연락처입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입니다. 오랜 기간 대사로 활동하셨고 현재는 국제협력기구의 수장을 맡고 계십니다. 강당 아는 순간 얼어붙었다. 대사 국제협력기구 수장,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과 이사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롭혔던 이 평범한 여학생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진우는 레나의 말에 달려들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연단 위의 사진과 명함에 고정되었다. 사진 속 남자. 그는 진우의 아버지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인물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 프로젝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분이었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는 그의 아버지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코 연결되지 않았던 바로 그 번호였다.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짓밟았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내면에,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있습니다. 레나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했지만 그 여운은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진정한 다양성은 두려움이 아닌 이해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공존은 증오가 아닌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레나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 그리고 곧이어 강당 전체를 가득 메운 모든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웅변대회 연설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레나의 용기, 그녀의 지혜,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표현이었다. 이사들과 교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진은 레나의 당당한 모습과 학생들의 환호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레나에게 끊임없이 박수를 보냈다.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으로 반짝였다. 레나는 무대 위에서 학생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낸 감격의 눈물.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렬한 빛을 발하며 모든 이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진실의 무대는 그녀의 것이었다. 웅변대회 강당의 열기는 레나 김레나의 연설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식지 않았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학생들은 흥분된 얼굴로 서로에게 속삭였다. 김레나라는 이름은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소녀가 아닌 진실을 말한 영웅으로 각인되었다. 박진우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지닌 모든 권위와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대원고등학교 교장실은 회의실처럼 엄숙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레나의 아버지, 즉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했다. 그는 단정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교장과 이사들 앞에 앉아 있었다. 교장과 이사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진우의 아버지가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 할지라도 이 비밀스러운 대사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직감했다. 제 딸이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은 단순한 학폭이 아닙니다. 레나의 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교가 이러한 사실을 방치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교장과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우 부모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다. 레나의 아버지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진우가 레나를 괴롭혔던 CCTV 영상, 학생들의 진술서, 그리고 진우 부모가 학교에 압력을 가했던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다. 결국 박진우는 모든 학내 활동 정지는 물론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이번만큼은 통하지 않았다. 진우의 아버지 역시 그의 아들이 일으킨 문제와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 시도들이 레나의 아버지의 손에 의해 드러나면서 기업의 위신에 치명타를 입었다.
그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한유진은 충격과 함께 뒤늦은 후회에 휩싸였다. 진우가 몰락하자 그녀를 따르던 친구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진정한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절실히 느끼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레나를 찾아갔다. 교실 뒤편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는 레나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레나, 미안해.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에게 너무 심한 짓을 했어. 용서해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비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후회와 간절함만이 남아있었다. 레나는 조용히 유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경계심이 남아있었지만 유진의 진심 어린 사죄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네 사과를 받아줄 수 있어.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레나는 냉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너도 너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레나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레나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레나의 주변을 맴돌며 작은 것부터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필기를 도와주거나 점심시간에 말동무가 되어주는 등 유진은 진심으로 렌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이지훈은 레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소심한 학생이 아니었다. 레나의 용기에 감명받은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레나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레나와 함께 학교 내의 다양성 존중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그는 레나의 곁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다. 레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대원고등학교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내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썼다. 그녀의 활동 덕분에 학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학생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학교는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레나는 아버지와 이지훈과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레나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다. 레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레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절대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 그녀는 목에 걸린 옵시디언 목걸이를 조용히 만졌다. 아빠의 말씀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나는 정말 대단해요. 학교 전체를 바꿨어요. 이제 아무도 레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레나는 따뜻하게 웃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바꾼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대화는 깊어지는 밤과 함께 계속되었다. 레나의 작은 아파트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오른 별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생명을 구했던 그 행동이 결국 그녀 자신을 구하고 더 나아가 학교 전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고, 이는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될 터였다. 레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히 빛을 발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레나 김레나는 대원고등학교 다웬거우덩 쉐시어를 졸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고 움츠러들었던 그림자 속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며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된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의 국제관계학 전공으로 입학했다. 그녀의 학업 성적은 뛰어났고 특히 국제 문제와 인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대학 생활은 렌에게 또 다른 배움의 장이자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학업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다문화 화합을 위한 젊은 리더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전국의 학교와 기관을 방문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옆에는 늘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이지훈은 레나와 같은 대학에 진학하여 그녀의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는 레나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었다. 한유진 역시 꾸준히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레나의 다문화 화합을 위한 젊은 리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진심으로 봉사했고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려 했다. 유진은 더 이상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레나에게 진정한 우정을 배우고 있었다. 레나가 고등학교 시절 구해주었던 유기견 별이는 이제 레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별이는 레나의 아파트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레나가 힘들거나 지칠 때면 별이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몸을 비볐고 그 작은 온기만으로도 레나는 큰 위로를 얻었다. 별이는 레나의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졸업 후 레나는 국제연합 UN 산하의 인권기구에 합류하여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한 학교를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유엔의 최연소 인권특별조사관으로 임명되어 난민 문제와 소수민족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어느 해 겨울 레나는 잠시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다녔던 대원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정은 여전히 활기찼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앉았던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다채로운 색깔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교장실에 들러 현재 학교의 상황에 대해 들었다. 대원고등학교는 레나의 영향으로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학교가 되었다. 학교 내에는 레나 다문화 센터가 설립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센터 벽에는 레나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강연 내용이 적힌 명판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학교의 자랑이자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강당을 다시 찾았다. 무대 위에는 새로운 웅변대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하다 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세상. 레나는 미소 지었다. 자신이 씨앗을 뿌린 변화가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레나는 아버지와 이지훈, 그리고 한유진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졌다. 그들의 대화는 진지하면서도 유쾌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다. 레나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다. 레나, 네가 자랑스럽다. 네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구나. 레나는 따뜻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어릴 적 아버지의 강인한 눈빛을 닮아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옵시디언 목걸이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목걸이는 숨겨진 비밀의 상징이 아닌 그녀의 뿌리와 강인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당당한 표식이었다. 만찬이 끝나고 레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레나는 과거 자신이 고독하게 바라보던 그 풍경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곳임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빛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은 그녀의 노력으로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것이었다. 레나의 고통과 용기,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의 다음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새벽의 고요함이 서울의 대원고등학교 다웬가오 덩쉐셔 교정을 감싸고 있었다.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희미한 소음만이 그 존재감을 알렸다. 넓은 운동장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교실 창문들은 차가운 유리 눈동자처럼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자 김레나 진 레나에게는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 공간이었다.